네, 안녕하세요. 학폭톡의 김장입니다. 네, 법무부 상원의 문윤곤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법륜수님의 질문 죽다. 이라고 했죠. 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인생이란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 바로 답변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명쾌한 어떤 구체적인 답변은 아니고 과거의 사례 그리고 모든 답은 미안해 있다 라는 걸 이제 끄집어 내주시는데 저희 촬영을 저희가 지금 저녁에 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이 촬영을 하는데 최근에 올라온 질문 중에 좀 급하신 분들 제가 오늘 바로 영상 촬영해서 올려드리겠다라고 해서 몇 개 질문을 받았습니다. 4개 정도 받았는데 첫 번째 질문, 가해자가 더의 사실로 마포를 신청했을 때 피해자는 너무 억울한데 목격증이나 증거가 없다면 학폭위에서 어떻게 소명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1023-4567님이 이제 문의 주셨습니다. 허위 사실로 이제 마포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관점을 좀 또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반박 증거가 없는 데라고 할 수 있지만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그쪽이 증거를 입증을 해서 내가 학폭을 당했다라고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가 어떤 증거를 제시하는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허위 증거를 제시했다면 그걸 깰 생각을 하셔야지 네. 내가 뭘 새롭게 또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실 필요는 당장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폭이 허위 사실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허위의 증거라든지 허위의 진술을 했을 것인데 네. 그걸 깰 수 있는 것들을 보고 준비를 하시면 되지. 맞습니다. 미리 지레짐작할 필요는 없다. 네, 맞아요. 그래서 허위라면 분명히 일반인은 깨질 만한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식실에서 한씨에 얘한테 학폭을 당했어요. 그 한씨에 그 급식실에 없다는 것만 입증하면 되지. 학폭에 대해서 뭐 내가 이것저것 뭐 다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상대가 어떤 걸 내는지 맞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변호사님들 상담을 많이 해봤는데 저도 이분 마음 좀 충분히 이해해요. 누군가 나한테 만약 고소했어요. 그럼 고소장을 보기도 전에 걱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말다툼도 했고 돈 문제도 있고 싸움도 했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뭘 냈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명확하게. 그걸 보고 나서 변호사님 상담하면 되는데 괜히 잠못 자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여기서도 말씀이 하셨는데 목격증이나 증거가 없다고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없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허위니까. 네, 빨리 증거를 달라 아니면 증거 있으면 그 다음에 시간을 달라 네. 라고 하고 반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빅마마님께서 심의위원회 경과 후 민사를 진행 전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효력이 있나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 경과 후에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고 싶은데 내용 증명을 먼저 가해 학생한테 보내고 싶은 거죠. 네, 정확하게는 내용 증명이라고 합니다. 선은 이제 속까지 얘기를 안 하고 내용 증명이라고 하는데 네. 이 내용이 뭐냐면 내가 어떤 의사표시를 담은 문서를 이 사람한테 보달을 해서 그 의사표시가 정확히 전달이 됐다라는 것을 이제 법적으로 나중에 남기기 위해서 이제 하는 문서입니다. 이렇게 증거를 남기기 위한 수단이고 법적 조치에 들어가 있는 경고에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까지 거쳤는데 그럼 이제 싸울 때까지 막 PT를 싸운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람한테 이제 민사 가기 전에 당신이 나에 이렇게 해서 이런 처분을 받아서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얼마나 주세요. 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순순히 줄까요? 저는 그래서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네. 사안마다 다릅니다. 심의위원회가 끝난 이후에 내용 증명을 보내서 이 사람한테 어떤 그런 좋은 걸 받아낸다. 이거는 그 사람이 정말 학폭위 이후에 그 내용 증명을 받고 나한테 손해배상을 줄 마음과 어느 정도 액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이제 의미가 있는데 글쎄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은 혼자 가능할까요? 나홀로 소송이라고 해서 요즘 이런 부분이 많은데 좀 정말 이 부분이 조심스럽습니다. 네. 어떤 간단한 사건 같은 경우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의뢰인의 성향이라든지 의뢰인의 어떤 그런 꼼꼼함을 좀 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너무 꼼꼼하게 잘하시고 법률도 쉽게 이해하시고 근데 그 소송 자체가 단순해요. 네. 그러면 저는 혼자 하셔도 직접 하셔야 돼요. 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좀 어렵죠. 왜냐하면 소장 내는 것부터 해서 전자소송에 가입을 안 하면 또 이것도 우편으로 안내도 받고 맞아요. 또 우편으로 보내고 이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처음에. 그리고 기일을 놓치면 정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소송 절차 같은 경우는 변호사한테 맡기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두 달에 한 번씩 서면을 내야 되고 한두 달에 한 번씩 법원에 또 출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일상생활 하시는 분이 한두 달에 한 번씩 계속 그 절차를 진행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법리적인 다툼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이라든지 법리적인 지식을 담아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사는 혼자 하시기보다는 좀 많이 맡기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나는 글 못 쓰니까 법정 가서만 다 얘기하겠다. 1시간 내내. 그렇게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란 게 법원 갔는데 네. 딱 5분 하고만 발언 기회도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거는 서면으로 다 끝나는 거지. 제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네. 결국 내가 가서 말로 한다고 해서 그 말을 판사가 다 기억하고 적어주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판사는 서면으로 내라고 하는데 그 서면에 담기는 내용들이 일반인이 적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급적이면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아이의 미래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치료, 부모님의 마음의 또 케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비용은 내시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하실 겁니다. 여러 소송 절차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의는 살아있다님, 저학년 폭력의 경우 진단서가 있고 다수의 증거 사실이 있음에도 학폭 처분이 없음이 나왔는데 요즘 교육청에서 학폭을 은폐하는 추세인가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편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행정심판을 할 시에 승소 가능성이 있긴 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는데 근데 이런 질문들은 사실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또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진단서를 보지도 않았고 네.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일단 좀 안타까운 처분이 나온 거에 대해서 좀 위로를 좀 먼저 드리고 싶고 네. 그런데 아마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 정도 가지고는 학폭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증거가 불충분해서 학폭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한 증거는 없는 것 같다. 그렇죠.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기에는 너무 좀 부족하다. 네. 이렇게 되는 경우였으실 것 같아요.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이 진단한 사람 다수의 증거가 과연 얼마 정도의 증명력이 있는지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네.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지금 마지막 질문에서 행정심판을 했을 시에 승소 가능성 인정을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1심을 지고 2심을 할 때라든지 어떤 일은 학폭 절차를 끝나고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이 넘어갔을 때에는 분명히 이기기 위해서는 진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유를 분석을 해서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말을 하거든요. 정말 네. 이 사람들이 잘못 판단을 했을 경우 네, 그럴 수 있죠. 사실을 오인을 해서 진짜 이제 학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해버린다든지 네. 이런 경우였는지 아니면 정말 법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뭔가 증거가 더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법리적으로 인정을 못했다 그렇게 된 것인지 그러면 새로운 증거를 좀 더 모아야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증거가 부족해서 진 건지 이걸 꼭 알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가셔야 됩니다. 물론 판단을 잘못했을 경우는 지금 증거로도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러면 그 판단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한 또 논의나 서신은 꼭 있어야 됩니다. 네. 아, 이거는 참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진단서도 있고 다수의 증거 많이 모으셨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너무 억울하실 것 같은데 분명히 그 다수의 심의위원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결정을 내렸다면은 그냥 추상적인 내용이 아닐 겁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사실 진단서도 워낙 또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정말 네. 심하게 예를 들어서 폭행을 있을 수 당해서 있죠. 네. 상해 뭐 전치 몇 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애매한 것도 정말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진단서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야 됩니다. 네. 아이가 어떻게 피해를 입고 어떤 심리 상태인지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일단 딱 단기간에 취합을 하는 게 중요하고 네. 그 자료들은 풍부하고도 깊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좀 조심스럽습니다. 다수의 증거가 정말 뭔지 모르고 그 증거로서의 질, 가치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보완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된다면 행정심판도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증거를 해서 저희 학폭톡 카페에 올려주신다든지 메일 보내주시면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